최근 뉴스에서 연일 역전세, 깡통전세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온갖 뉴스에서 메인 뉴스에서조차까지 다루고 있고요. 신문기사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기재부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시죠? 기재부에서는 역전세라는 표현은 아직 섣부르다, 이르다. 그래서 아직 이거는 일부 지방에 한한 거기 때문에 섣부르다라고 선을 딱 그어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11월, 12월, 작년 10월부터 2월 지난주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매매 가격 지수들을 보면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요. 특히나 서울, 지방, 그다음에 전국 그중에 또 서울 동남권, 강남, 서초, 송파 따로 이렇게 해놨죠. 송파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는 헬리오시티 때문에 많이 빠졌지만 다시 또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포인트 차이들이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오고 있지 않다. 0.5, 0.9 요 지수에서 마이너스 0.678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니라 그 다음번인 거죠. 바로 전셋값 하락률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 전셋값 하락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또 좀 좁혀져 가고 있어요. 서울 평균은 마이너스 0.81. 결국 큰 폭의 하락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바로 문제는 지방인 거죠.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 중에서 특히나 아까 기재부가 자꾸 콕 찍어서 일부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울산, 경남, 경북 바로 여기인데요. 이 부분의 전셋값 하락률이 무려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1%, 8% 정도까지 다 경상남북도 쪽에서 특히 울산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부분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세 가격이 2억이라고 하면은 10%가 넘게 빠지면 2천만 원이 지금 빠지는 거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위기이자 공포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가 그럼 많아질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견해와 뉴스들이 연일 쏟아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거보다 더 위험한 상황은 뭐냐면 바로 그 비하인드에 있는 면입니다. 부정적인 뉴스를 퍼뜨리고 비관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대목 때문에 부동산은 폭락할 것이다라고까지 섣불리 결론을 좀 내리고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근데 일리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대로 될까? 오늘은 그게 바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제 신문에 나온 건데요. 중앙일보에서 어제 기사에 나온 것들이 바로 가계부채, 전세부채가 우려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세부채가 보시다시피 전세 대출을 받은 잔액이요. 2년 동안 무려 배로, 2배로 200%가량 상향이 됐죠. 이게 좀 조원인데요. 52조에서 92조로. 그리고 누적된 거는 지금 750조 원의 알파까지 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가계부채를 다 포함하면 개인 사업자 대출이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채권까지 다 합치면 1,500조가 넘는 돈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정말 폭발하게 되면 다이나마이트 폭발 같은 엄청난 파급이 부동산에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이게 뇌관이 폭발하면 정말 그 비관론자들이 얘기한 대로 부동산은 대폭락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전체적인 먹구름이 들여오지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비관론자들과 부정정제의 사람들이 이 750조 전세부채에 대해서 터질 수 있는 어떤 우려, 그다음에 경제적인 상황, 세계적인 여러 가지 공황, 중국과 미국의 무슨 여러 가지 무역적인 마찰, 중국에서 부동산을 다 팔고 있고 미국 애들이 그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부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역시나 일리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을 그러면 정부 부처나 대한민국의 관계자들은 가만 보고만 있을까요? 역시나 준비를 하고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죠.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난 깡통난에 대해서 실제로 중요한 건 바로 그 비하인드에 있는 750조 원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들이 어떻게 막을 것인가. 말 그대로 가계부채 파산과 파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지금 수차례 걸쳐서 미팅을 하고 전체 시중은행장들을 불러서 어떻게 이걸 대처할 것인지 관리 방안을 지금 강구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에 뭔가 대책이 나오기를 전문가로서 저도 심히 진심으로 기원을 하는 바입니다. 이 대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말 그대로 계속적인 부정적인 뉴스가 퍼져나갈수록 심리적인 공포감이 확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한번 보자는 거죠. 서울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러느냐. 송파구 중심으로 사실은 뭐 때문에 지금 크게 작년 10월, 11월 그 전부터 계속 이슈가 나왔냐면 헬리오시티죠. 이놈의 헬리오시티가
예,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은 9천 가구가 들어왔는데요. 2018년도 서울 입주량이 2만 4천 가구였고 강남 3구에 15,542가구. 그 중에서 15,000가구 중에 무려 9,510가구. 60%가 넘는 모든 공급 물량이 헬리오시티에 쏟아져 보였었기 때문에 이 몇 개월 동안에 전세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 수요자들은 없고 입주자들은 부족하고 급하게 이걸 맞추다 보니까 전세난이라 해서 전세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일들이 발생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예, 부동산 시장은 과거의 데이터, 경험치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데이터, 과거의 경험은 상당히 중요한 투자 요소이자 포인트입니다. 그 맥락을 짚어보면 2008년도에 잠실의 엘스, 리센스, 파크리오 이런 데가 무려 아까 헬리오시티 9,510가구였죠. 여기 2만 가구가 넘었습니다. 2만 가구라는 어마어마한 이 공급 수요, 이 수요를 채우려니까 똑같이 지금처럼 역전세가 발생했고요. 하지만 이게 2년도 채 안 돼서 전세가가 회복이 됐고 결국 향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전세가 떨어졌던 그 시기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세입자들이 나중에 올라간 전세값을 감당 못해서 예, 나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됐습니다. 이번 한 번의 또 사례가 아니죠. 예, 위례 신도시의 사례인데요. 2016년도에 무려 1년 좀 넘게 8천 가구들이 한꺼번에 입주했습니다. 초기에 3억에서 결국 4억 1천에서 3억 8천까지 떨어지는 몇 천만 원이 떨어졌죠. 예. 4천만 원 이상, 4, 5천만 원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다? 다시 회복돼서 5억까지 올라갔고 현재 잠깐의 조정을 받고 있죠. 그 이외에도 수원의 광교라든가 이기 신도시 2012년에도 똑같이 지금처럼 역전세난이 나타나서 뉴스의 보도에 연일 나왔습니다. 다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어떻게 됐다?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됐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방이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경남, 울산, 대구 이쪽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좀 그 상황이 위기로 오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임차인 같은 경우는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를 이용하셔가지고 뭔가 좀 대비를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핵심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뭔가 손해를 안 보고 본인이 뭔가 제대로 투자를 하시려면 정말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지키면서 하셔야 되는 거죠. 원칙은 두 가지가 뭐다? 여러분 다 아시는 수요와 공급을 반드시 따져보시고 입지와 개발 호재가 어떤지를 따져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과연 똑같은 돈으로 지방이나 어떤 다른 곳에 투자를 하실 것보다는 오히려 많은 수요자들이 몰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 미래가치가 많은 곳, 변화가 많은 곳,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금 비록 소액의 3천원이든 5천원이든 1억이 안 되는 돈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맞춤 설계를 통해서 맞춤 성공 투자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투자를 하실 때 제가 상담을 또 해드리고 또 거기 그런 걸 세미나 때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작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현명함은 그 경험의 비례가 아니라 그 경험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비례해서 현명해진다. 과거에도 이런 역전사라든가 깡통전세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거의 데이터나 경험을 현실에 제대로 수용하고 지혜롭게 받아들여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그 성공 투자하는 바로 곁에 언제나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